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엠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3년 12월에 설립돼서 199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철강 제품의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인데요. 1977년부터 철강 부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 공장을 준공해서 탈산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철강 제품의 포장과 페로망간 공장, 동판제 공장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은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등 원재료 구매 단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철강 포장지와 내외 주링, 단면 측판의 가격 변동도 원재료 구매 단가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철강 원료 38.7%, 제품 포장 48.3%, 엔지니어링 4.2%, 위탁 운영 8.8%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3,238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 당기순이익 1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8.8%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여건 호전에 따른 철강 포장량 증가와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엠텍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 공시가 있었죠. 포스코엠텍입니다.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치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925억을 기록했는데 전기죠. 지난 1, 2, 3월 1분기 대비해서 0.43%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5%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8.5%가 좀 감소됐는데 전년 2분기 기준에서는 54.3%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8억을 기록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8.9%가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0.67포인트가 증가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 이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전기죠. 2022년도 2분기와 1분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기업적인 어떤 성수기 요건이 달라요. 분기별 매출이 계속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유통회사들의 관점에서도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확연히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조에 대해서는 전년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27% 그리고 54% 그리고 70% 급등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계치에서는 1,847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당기순이익은 81억을 기록해주면서 29.1% 증가했고 77.8% 그리고 79.1%가 좀 증가되는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공시입니다. 네, 포스코엠텍은 지난 13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래소 설립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중시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제가 왜 보도자료에만 집착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너무나 오보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인수 안 한다고 했는데 인수한다라고 상한가 가고 다음날 회사가 해명을 해요. 우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 기대감을 갖고 매수했던 사람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습관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의 내용들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달콤한 언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공시는 달콤한 이야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즉 조미료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끓여서 내야 되는 거고 보도자료는 여기에 양념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음식에 뭐 장식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맛있게 보이게 만드는 게 관점인데 공시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회사에 처해진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좀 서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스코
관련된 뭐 거래소 설립이 있다 없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이게 좀 발표가 좀 됐었죠. 내용을 잠깐 좀 읽어보면요. 지금 이 포스코가 이 거래소 설립을 좀 진행할 건데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이 배터리의 전구체 소재 선현물 거래 시장을 만들겠다.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전 계열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라고 해서 거래소 설립을 공언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우리 합니다 안 합니다? 조회 공시 여부까지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회사가 공식적인 답변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틀린 말일까 과연 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회사 측의 어떤 입장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뭐 공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공시는 아직 준비를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포스코 칩니다. 자, 포스코를 이렇게 이제 치면요. 자, 이게 나오는데 지금 기술 회사니까 이게 아마 영문일 거예요. 그러면 BO SC 자, 포스코를 치면 포스코 홀딩스 관련돼서는 회사의 공정공시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조회공시 여부가 없습니다. 회사의 장래 사업 경영계획에 관련된 내용 잠깐 볼게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2차 전지 소재 중장기 매출 계획과 소재 사업별의 생산 캐파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전략, 지금 하이만과 시장의 신규 진입.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디에도 거래소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다. 2차 전지 소재의 전략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NCM 제품의 고도화와 이 시장의 신규 진입을 발표했고요. 음극재 사업 그리고 리튬, 염호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니켈의 이 전구체 합장 연계한 니켈을 확보하겠다.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기대감만 부각돼서 일회성 시세가 좀 분출된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항상 주의점을 요하는 부분이 맞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리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요. 소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공시TV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시를 확인을 하면서 꼭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포스코엠텍에게 호재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 말에는 포스코가 투자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의 추정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포스코엠텍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포스코엠텍의 실적은 어땠나요? 네, 지금 실적 자체를 보면 지금 2021년도 개별 실적에서는 사실 뭐 비교적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죠. 이번 1분기 실적 자체에서는 뭐 2분기 기조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분기 기조 실적이 좋았고 지난해 실적도 비교적 좀 선방한 효과. 지금은 사실상 이 철강 회사들의 어떤 이 사업 수익성이 좀 제고되고 있는 관점이죠. 그런데 2분기 기점에서는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을 사실 좀 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 부자재 가격이 작년에 좀 급등을 했었죠. 네. 올해 1분기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 금액이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상품 시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주요 상품 시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요 상품 시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속, 비철금속의 가격 추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아이언, 주성, 니켈, 납. 니켈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원재료죠. 이 가격이 좀 급등된 이력이 있었고요. 알루미늄 수주 역시도 2차 전지 소재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철금속의 가격 급등 요인이 사실상 이 2차 전지 소재 회사 배터리 배터리 완제품을 제조하는 배터리 3사 또는 철강 회사의 관점에서도 원재료 매입 비중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3개월치의 이 추이를 보면 1개월 대비해서도 지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좀 영위하고 있고 3개월 대비해서 상당수 좀 많이 내려갔죠. 우려했던 금액보다는 사실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조금은 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유지해 준다면
그래도 우려했던 상반기와 대비해서는 2분기에 원가 부담들이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지금 회사 실적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분기 보고서 잠깐 보면 포스코엠텍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는 철강 원료와 제품 포장, 철강의 제품 포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은 철강 생산을 위해서 부분적인 이 생산 부분을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뜻이죠. 동판 제공장과 페로망간 공장을 포스코로부터 이 포스코엠텍이 위탁 생산한 파인데, 전체 이 비중은 8.8%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 포지션 비용이 좀 큰 편은 아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철강 원료 부분과 제품 포장 부분이 38.7% 그리고 48.3%를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최근에 이 철강 원료 그리고 제품 포장에 대한 어떤 이 판로 확대에 따른 수주가 좀 더 증가된다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성장세가 2021년도 대비해선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지금 철강 원료에 들어가는 이 부원료라고 하거든요. 제강 탈산용 부원료, 이게 철강에 들어가는 이 부가적인 이 소재다, 부가적인 첨가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관련된 이 철강 원료 매출 부분에 대한 38.7%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3분기 기조 효과가 어떻게 좀 변모될지 중대한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좀 견고하지 않나 전망을 해봅니다. 네,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약간의 우려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려보다 지금은 많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수주 증가가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평가한 염호 가치의 상승이 주목되면서 당분간 수급 상황이 굉장히 빠듯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리튬의 전망은 또 어떠한지, 또 이에 따른 포스코엠텍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리튬 소재의 가격 급등 요인이 사실상 이 배터리 3사의 원가 부담률을 좀 가중시켰고, 그 다음에 이 원재료, 이 배터리 소재의 이 생산 원가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 제공 관점에서 2분기 기조가 좀 안 좋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전망이 좀 있었죠. 저는 사실 수급 요인 관점에서 그리고 가격 안정화 측면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확연한 원가 개선율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염호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포스코엠텍 관련된 이슈는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 관점에서 피투자했던 이 호수가 그럼 매입용으로 좀 사놨던 이 염호에서 리튬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정됐다고 밝혀있고, 네. 아직 이거를 생산해서 아직은 뭐 개발해서 좀 판매하는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한 수반에서 작년 하반기에 포스코 계열사들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까지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 매장량에 따른 이 매출 추정치가 오히려 이 개발 본격화에 따라서 실적으로 좀 인입되는 관점이 포스코 홀딩스사 안에서의 어떤 낙수 효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포스코엠텍의 직접적인 수혜는 또 아니었다는 점. 그렇다면 포스코엠텍은 2차 전지 소재의 이 증가 그리고 전방 산업의 확대에 따라서 지금 철강 부원재료 가격의 철강 부원재료 매출의 상승 부분, 수주 확대 부분이 중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차트 지금 살펴보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910원 1.90%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대감에 부각된 요소였죠. 바로 요 날이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면 자, 이 날이죠. 7월 13일이었어요. 7월 13일에 이 포스코가 이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이게 오보였는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관련된 기대감만 수반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과 좀 다르다면 빠르게 회사 측에서 조금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모멘텀과 좀 달라질 수 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5,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이 맞는데, 아직은 저는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반영이 된다면 5,5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5,000원에서 5,500원.
5,000원에서 5,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관건은 3분기 실적에 2분기 대비해서 성장 효과를 가져가는가, 원가 개선율에 따른 수익성이 제고되는 것. 즉 영업손익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죠. 네. 이 증감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실적 회복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에게는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소 우려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 관련된 이슈가 이렇다 할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포스코 엠텍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항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원익 P&E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설립돼서 2011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와 조립 공정 장비, 전원 공급 장치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 사업부는 크게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쳐 제작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서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메이션 장비와 자동화 라인, 전지의 각종 성능 및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로 구분됩니다. 조립공정 장비는 종속회사인 NS와 테크랜드를 통해 각형과 원통형, 파우치형 타입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2차 전지 장비 83.4%, 전원 공급 장치 4.2%, 충전 인프라 4.7%, 기타 7.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64억 원, 영업이익 149억 원, 당기순이익 19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5%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2%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사 투자 확대 및 영업 성과에 따른 매출 증가와 사세 확장에 따른 고정비 및 투자 증가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P&E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의 정정 공시, 그리고 기타 주요 경영사항, 합병 계약의 해제, 그리고 기타 주요 경영사항,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데 감자 결정 철회 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기타 주요 경영사항, 합병 계약의 해제입니다. 제출 사유는요, 합병 계약의 해제입니다. 회사는 NS와 진행 중인 합병 관련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이를 위한 이사회 개최 결과 진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회 개최일은 2022년 7월 20일 날 했는데 합병 계약의 해제 여부 결정에 관해서 최종 계약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현황에 대해서는 NS의 주식 매수 청구 주식수가 180만 6,754주, 원익 P&E의 주식 매수 청구 건수는 332만 6,239주인데 당사와 NS가 지급해야 되는 주식 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 200억 원을 초과해서 2022년 5월 2일 당사와 NS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17조에 따라서 양사의 상호 협의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투자 판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병계약 해제로 인해서 채권자 이의 제출 등의 향후 주요 일정들이 모두 취소되었다라고 밝히는 것인데 공시가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익 P&E가 자회사인 NS와 합병을 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합병 계약을 위해서 합병 결의를 발표하고 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우리 합병 반대해가지고 우리 주식 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누가? 원익 P&E의 주주 또는 NS의 주주가 각각 회사에게 나 합병 너무 싫어. 나 우리 주식 사주세요 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우리 주식을 대신 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누계치가 180만 주 그리고 원익 피해는 330만 주가 있었다는 뜻이고 합산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계약 조건 17조에 따라서 200억이 넘으면 합병을 무산시키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 청구권 수를 합산해서 보니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했고 이에 따라서 17조 조항에 의해서 양사가 합병 계약을 취소했고 이걸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네네. 주식 매수 청구권의 금액이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일단 뭐 반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했다는 것은 나 주주로서 탈퇴를 하겠다. 내 주식을 팔고 나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게 합병 이후에 이 시너지 여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원익 피해인이 전체 주식수를 보면 1,400만 주거든요. 300만 주가 사실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합병을 전체 반대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보다는 2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들어서까지 합병을 하진 않겠다라는 의도로 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고작 200억 때문에 회사의 확장 가치를 좀 이게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었나. 그렇다면 이게 회사 내부적인 부분 지금 이 기타 주요 경영 내용을 보면 다소 좀 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사가 상호 협의를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 합병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회사가 아니죠. 네. 원익 P&E가 NS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상 원익 P&E가 안 하면 NS 안 하는 것이지. 네. 이게 양사가 협의하고 말 그런 이슈가 있냐. 자, 굉장히 웃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원익 P&E 관점에서 합병 반대 이사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았는가. 사실상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원익 P&E가 먼저 원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도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시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최종적으로 합병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병 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사항을 취소함에 따른 정정 공시다라고 밝히는 공시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소멸이 좀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종속회사 관련된 경영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인 NS는 원익 P&E와 합병을 전제로 자본 감소의 건 주식 감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역시 합병 계약이 최종 해제가 되다 보니까 자본 감소도 모두 철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NS가 회사와 진행 중 본건 합병 관련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합병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됐고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합병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감자 결정도 철회한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합병을 결정하는데 전혀 모르는 A와 B가 만나서 합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런 부분보다 사실상 모 회사가 종속회사를 품는 것이죠. 네. 참 이런 관점에서 이게 합병에 대한 어떤 반대 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고작 2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초과됐기 때문에 합병을 안 한다? 만약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네. 일단 원익 P&E와 NS의 관점에서는 저도 합병 처치에 이제 결의했을 당시에 저도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상장법인을 두 개로 합병해서 하나의 외형 가치를 확장한다. 외형 가치가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상장회사로 영위했을 때 이 존속 가치가 좀 다른데 이걸 굳이 왜 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할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뉘앙스는 좀 있었지만 코스닥 회사 두 개를 합병해서 외형을 확장시키고 난 이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도 고민을 해봤지만 네. 역시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이 올릴 수 있는 일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원익 P&E와 NS는 참 합병도 의심스러웠고 합병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에 따라서 두 기업의 앞으로의 좀 변수가 생긴 게 된 건가요? 일단 뭐 두 기업의 변수라기보다는 합병 계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원익 P&E의 종속회사는 N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법인으로서의 각각의 시너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 회사 안에서의 지배구조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한 몸으로 합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합병 취소로 인한 어떤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 합병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매수했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합병 가치 이후에 외형의 가치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즉 몸집 불리기 관점에서는 양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관계자 관점, 내가 회사의 오너였다면,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이 양사를 합병하는 것이 어떤 득실이 좀 있을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 합병 취소가 된다고 해서 NS의 가치가 훼손되고 원익 P&E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합병 계약이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 기업의 뭔가 모멘텀 훼손의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원익 P&E 자체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LG전자의 횡보에 따라서도 이 원익 P&E도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원익 P&E의 사업 성과는 어땠나요? 네, 지금 1분기 실적기 좀 잠깐 보면 최근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의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3월 달에 제출된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재무제표의 이 누적 실적은 전년 603억 원의 1분기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265억으로 매출액이 급감했습니다. 영업손실은 46억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6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무려 매출액은 55.8%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229%가 감소됐고 당기순이익 199%가 감소되는데 지금 이 실적의 급감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회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 가져봐야 되는데 주요 뭐 사업 자체가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이 포메이션 장비라고 불리죠. 포메이션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고요. 사이클러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2차 전지 투자 수혜 효과로서 원익 P&E 사실상 모멘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왜 1분기에 유독 손실액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뭐였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투자 부분들이 상당수 좀 지연되거나 이열되는 효과가 좀 있다면 가장 큰 피해는 소재주보다는 사실상 장비주죠. 셋업과 동시에 이 시설 투자에 바로 독보적이게 장비 납품 관점에서는 장비주가 먼저 선행해서 이제 시세가 좀 유입되거나 매출이 좀 발생되는 흐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어떤 이 외형 확장 움직임 안에서 장비주의 어떤 수혜가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예상이 좀 됐었지만 이게 2분기 기조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한 우려감들이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의 감소 요인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속회사를 통해서 충방전 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LG와 협업 기대감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에 모두 고루고루 장비 양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 LG와의 오히려 좀 친화적인 횡보가 좀 있지 않나. 지금 LG가 사실상 최근에 이 충전 시스템을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업체 안에서도 LG의 이제 움직임이 전기차 충전 사업, 지금 배터리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관련된 부가 시설을 LG 이노텍을 통해서 기술 협력을 좀 추진하고 있고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기차 이 충전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관점. 그렇다면 이제 충방전 업체의 어떤 수혜 관점에서 원익 P&E 뭐 낙수 효과 좀 있겠지만 아직 바로 뭐 어떤 실적적인 수혜 관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회복이 좀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2차 전지의 장비 사업 부분에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79.7%인데 중요한 부분은 포메이션 장비 외에 2차 전지 장비의 사실상 판매 급감 요인이 1분기 실적 타격의 원인이 아니었나. 네. 2분기에 회복세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3분기에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오히려 장비주의
피해는 어느 정도 좀 예상되지 않나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실적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의 선행에서 시세가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LG와의 협업 기대감은 확실히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 부문의 회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원익 P&E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0.72포인트 하락한 26,600원인데 어제 하락폭이 좀 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병 처리를 했다고 해서 모멘텀이 훼손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합병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죠. 기대감을 심어주고 합병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 올리는 일이거든요. 네. 기업의 신뢰성을 좀 다소 훼손시키는 의사 결정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의 사업 가치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추세 상단 부분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하락폭이 좀 크죠. 소위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주가 하단 구간의 매수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건은 2분기 실적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2차전지 장비업체의 피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낙폭과대가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합병의 취소나 합병의 철회로 인해서 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적 수반 관점에서 사업의 모멘텀이 부분적인 훼손 관점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전망을 해보는데 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저가 매수 부분의 메리트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전 충분히 이 구간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6,000원에서 18,000원, 16,000원에서 18,000원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모멘텀의 훼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의 신뢰성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훼손이 된 의사결정이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입장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저가 매수 메리트를 얻고자 한다면 16,000원에서 18,000원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스코엠텍과 원익 P&E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